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라늄 판매자 입장에서 앞으로의 제라늄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제 생각을 말하고 싶어요. 제가 제라늄의 늪에 빠지기 전에는 꽃을 판매한다는 건 생각조차 못했어요. 요즘 흔히 말하는 일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반려동물과 꽃은 시골에서 여러 가지 힘든 요인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즐겁게 해주는 존재였기 때문에 마당 전체에 꽃을 골고루 채우는 그런 꿈으로, 그리고 사계절 번갈아 가면서 꽃을 피우고 싶어서 꽃을 수집하는 입장이었다가 제라늄을 알게 되면서 삽목이 잘 되는 제라늄을 제가 삽목해서 생명을 불어넣고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제라늄 시장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이제 제라늄을 판매하기 위해서 제가 수집한 곳은 제라늄 시장이겠죠. 제라늄 시장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사고 팔았던 그것을 모두 시장이라고 통칭하고 봤을 때, 제가 수집했을 때와 현재와 미래에 시장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수집할 때는 제라늄은 예약을 하거나 줄을 잘 서야 되거나 달리기를 잘해야 됐어요. 저는 그때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줄 설 시간도 없고 달리기 할 시간도 부족해서 정말 제라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제가 제라늄 구하기 힘든 만큼, 그럼 제라늄 판매자의 판매 유형은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제라늄 판매자는 지정 요일, 지정 시간에 판매를 한다는 공지를 하면 그 시간에 와르르 구매자가 몰려들어서 정말 제라늄 하나 사는데도 경쟁이 치열했어요. 또 어떤 판매자는 몇 개월 후에 판매될 제라늄을 선입금 받고 예약 후 출고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도 제라늄 관련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구독을 하지 않는 유튜브들이 올리는 제라늄 영상이 자꾸만 등장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못 보던 제라늄 영상을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농장 이름이나 유튜브의 채널 이름을 보면 생소하지가 않아요. 제라늄 구입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많이 쇼핑을 할 때 다 봤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전까지는 네이버 스토어나 네이버 블로그 아니면 주 고객만을 위주로 운영하는 카페나 밴드에서 충분히 예약제로 판매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널리 자신을 알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등장했을까? 막연하게 그런 분들이 올리는 영상이 재밌고 신기하고 또 보고 싶고
그런 걸 떠나서 저는 판매자 입장에서 시장 흐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줄 서서 사고 예약해서 사고 달리기 해야만 구입했던 제라늄 판매자가 이렇게 나타났다. 여기저기에서 보이고 여기도 제라늄, 저기도 제라늄. 제라늄이 갑자기 유튜브에 포화 상태가 된 것 같죠. 근데 그분들은 이미 제라늄 블로그나 스토어에서 다 활동하시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타난 것은 앞으로 제라늄 시장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는 거죠. 예전에는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공급은 많고 수요는 부족해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포화 상태라고 해서 제라늄 시장이 비관적인 건 아니에요. 제라늄을 떠나서 꽃 시장이 비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시장도 불경기거나 무슨 큰 변화가 있어서 비관적인 건 아니라는 걸 저는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는데 최악의 시장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특별해야 돼요. 특별한 판로를 갖고 있거나 특별한 상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지켜보시면 되겠지만 뭔가 살아남을 수 있는 특별함이 없으면 일부분은 시장에서 저절로 도태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시장은 한편으로는 잔인해요. 지금 제가 장미에 관심을 받고 보니까 장미가 수입되면서 장미 농가에서 장미값 하락으로 장미를 갈아엎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제라늄도 지금 시설 투자를 많이 해서 아마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경우 그만큼 수입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한정되어 있어서 충족되지 못하면 일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죠. 스스로 제라늄 농장을 차려놓고 장미처럼 갈아엎을 수도 없고 그런 건 어쩌면 본인 선택의 책임이겠죠. 그렇다고 꽃시장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꽃을 판매하겠다고 마음먹기 전에는 꽃은 내가 판매한다는 생각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안 하고 꽃을 구입만 하는 입장이었죠. 그것처럼 꽃은 우리 주변에 언제나 예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위축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아마 지금 제라늄 농장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며칠 전에 언급했듯이 제라늄 가격이 폭락하는 그 루트를 밟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드러나지 않는 신상을 제공하던 분들이 이제 드러났죠. 드러난 분들은 이제 누구에게나 공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제라늄은 먼저 선점한 사람이 값어치 있게
재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부업을 한다고 제라늄을 가꾸는 분들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시장 흐름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준비하면서부터 만약의 경우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많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유행을 쫓지 않으면서 크게 투자를 하지 않아서 수입이 그다지 없어도 타격이 그다지 없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자급자족해서 최악의 상황에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답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생각하고 시장에 뛰어든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지금 시장 흐름이 제 판단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라늄 시장에 새로 뛰어들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